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지난 3월 IR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 지침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였습니다.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더 타이트하게 통제하기 위한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유지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GDP 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재무부의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고 우리 정부 역시 공급망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리네 2차전지 산업을 흔들 수 있는 뉴스였고 실제로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주말에 대거 하락했으니까 지난주 가장 눈에 띄는 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중국의 자원 없이 전기차 산업이 번영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고, 또 중국과의 50%까지의 합작은 용인할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미국의 발표는 시장의 어떤 합리적인 예측을 홀딱 뒤집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분 조정이 불가피해졌어요. 그렇지. 지금까지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된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3,750달러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써야 된다는 조건에 부합되면 추가로 3,750달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 하지만 미국은 돌연 FEOC가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그리고 이들이 추출 가공한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거야. 특히 지분에 대한 기준이 많이 엄격해졌어. 맞아요. 중국 민간 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도 외국 의료 기업에 포함이 됐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발표 바로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배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초 우리의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피해가 꽤 클 수도 있을 거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뭐 우리의 예상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 업체와 협력했던 SK온, 뭐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등 이 국내 배터리 기업 상당수가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어. 근데 미국의 가이던스가 지금 25%잖아요. 그 25%만 넘지 않으면 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지분율을 한 75대 25 정도로 조절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기존의 지분을 얼마에 인수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기도 어렵겠지만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고가에 인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많은 돈이 소요될 경우 자칫 재무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경북 구미에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양극재 합작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 현재 지분율은 LG가 51%, 중국의 화유 코발트가 49%야. 여기에서 LG화학의 지분율을 7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니 뭐 그게 어디 쉽게 해결될 문제겠니? 근데 이건 그래도 양반이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경북 포항에 중국의 CNGR과 전구체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율이 고작 20%에 불과해. 중국이 20%가 아니고 한국이 20%예요? 그래, 중국이 80%라니까. 이것을 반대로 75대 25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지분 조절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고민 커질 거야. 증시의 속성이 불확실성을 지극히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부터 당분간 2차전지 관련주들은 FEOC 가이던스에 부합되는 종목 위주로만 공략을 해야 될 거야.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흑연 같은 소재는 거의 의존도가 100%에 달하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중국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 측의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네요. 미국 재무부의 외국 우려 기업 발표 말고 또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그 외에 지난주에 아마 독특한 점이라면 중소형주의 선전이야. 올해 내내 빅세븐을 위주로 한 초대형주의 시장이었잖아. 실제로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가 연초 이후 2.3% 상승에 그쳤는데 반해서 S&P 500 지수는 17% 올랐고 나스닥은 35%나 상승했단 말이지. 그러면 대형주 말고는 거의 오른 게 없었다는 걸 의미하네요. 그렇지. 하지만 최근에는 중소형주에도 볕이 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특히 지난주부터는 옵션 트레이더들이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에 베팅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주로 중소형주들의 선전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모습이었거든. 이에 반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이 아버지께서 일부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걸 용오름 현상이라고 말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빅세븐에 의한 용오름이 일어나고 또 다시 그 소외주들이 따라붙는 모습이 몇 차례 반복이 되고 나면 결국 실적 장세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자체를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몇 개의 종목만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에서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오히려 증시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해. 대개 중기적 상승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이슈로 가볼게요.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라면 고용 동향이 발표된다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고용 동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1일이 금요일이라서 둘째 주로 밀려서 발표가 되죠. 그렇지. 최근까지도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좀 더 둔화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자주 했었잖아. 고용지표 역시 bad is good, 즉 다소 나쁜 소식이 전해져야 주가 흐름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지. 악재가 호재다. 이번 주에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무려 3개나 발표가 돼요. 5일에는 노동부의 9인 이직 설문조사 10월치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6일에는 고용 서비스 업체 ADP의 11월 민간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는 12월 8일에 노동부가 발표할 11월 고용 동향이 되겠지. 맞아요. 이 팩트셋 리서치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신규 고용 실업률 모두 10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3.9%, 신규 고용은 15만 명 선에서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하지만 아빠는 그보다는 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유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활동이 자동차 3사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대거 신규 고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야. 아마도 20만 개까지는 시장에서 놀라지 않을 거야. 이미 시장은 12월 중순 예정된 FOMC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 초 정도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지. 현재 연방 기금금리에 반영된 1월 인하 가능성은 15%에 육박하고 있죠. 내년 3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최소 1회 이상 인하할 것으로 본 확률은 60%를 넘어서고 있고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최소 1회 이상 인하할 확률은 무려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해칠 정도의 아주 높고 타이트한 고용지표가 발표된다면 소용없겠지.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잠시나마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그럼 이번 고용지표에서 주목할 점은 노조의 합의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수치의 신규 고용이 발표가 되겠지만 시장 예상치인 15만 개보다 다소 높은 한 20만 개 정도의 수준의 숫자가 발표가 된다고 해도 일회성 재료로 인식하고 주가 조정은 소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 높다면 다소 깊은 조정이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럼 Bad is Good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구성을 좀 바꿔봤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뉴스를 하나 집중 분석을 하고 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하고 아버지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장을 크게 뒤흔들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없는 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호응이 좋다면 당분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많은 응원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